네, 그 당일 투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작전의 핵심 뭐냐? 사전 투표 참가는 제대로 한다는 것. 사전 투표 참가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개수 정확히 할 것. 개수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라 조 단위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봉쇄 봉인할 때 자기 도장 찍고 도장 찍은 거 촬영하셔라. 이걸 갖다가 지역 위원장이나 간반에 넘겨줘라. 이걸 갖다 하시면은 사전 투표 참가해서 하실 걸 다 하신 거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뭐 자기 뭐 인감 도장 같은 거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이 사진에 보듯이 막 도장 가져가세요. 막 도장.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 찍는 건 이제 저들이 그 흉내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끝났는데, 그다음 이제 그 보죠. 그 첫 번째 맨 위에 보는 표가 뭐냐면, 그 무슨 투표소에서 그 금요일 날 오전에 몇 명이 이제 개수했고, 금요일 날 오후에 몇 명, 토요일 날 오전 몇 명, 토요일 날 오후에 몇 명에서 총 그 투표소에 그 투표자 수가 몇 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투표소별로 투표함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그렇잖아요. 첫날 투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투표함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표소에서 개함할 때는 어떤 단위로 개함합니까? 투표함 단위로 개함을 해요. 투표함 단위로. 그럼 개함할 때 우리는 숫자가 딱 어떻게 계수하고 있어야 되냐면, 금요일날 전체 숫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토요일날 전체 숫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투표함을 갖고 우리가 센 숫자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폰트가 나면은 이거가 안 되는 거, 비교가. 그리고 펑크 난 거 대비해서 예비인력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개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그걸 그 당의 지역구 임원들한테 반드시 그 전송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원들의 참관을 갖다가 확인하셔야 될 그 책임을 가진 조장 또는 임원 또는 지역위원장분들은 최소한 세 번에 걸쳐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을 하셔야 게 그 전날 전화하셔갖고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 그 문자 보내시면 안 되지.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시면 안 돼. 전화 주셔가셔서 무슨 선생님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간 거 아시죠? 내일 12시에 몇 시까지 간 거 아시죠? 반드시 확인해. 전화로. 그래서 오케이가 받은 걸 갖다가 알면은 됐고, 못 간다 그러면 예비인력하고 대체를 해하셔야 되고, 그다음 다음날 아침과 오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도착하셨습니까? 소통 전화하셔야 되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소통 전화하셔야 되고, 끝난 다음에 다 끝나셨으면은 보내셨나요? 라고 반드시 확인됩니다. 3번 확인해야 돼요. 3번. 조장하고 임원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긴급 사태가 뭐 일어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사전투표도 참관하시면서 긴급 사태가 일어날 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일어난다 치면은 그 대원은 조장한테 연락하고, 조장은 지역구 위원장은 시도위원장 및 본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일어난다 치면. 근데 그 제가 예상해 볼 때는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는요,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본부 방침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뭐가 법의 절차를 틀려서 뭐 하고 시비를 걸어야 현장에 고치지도 않고, 그게 좀 잘못 발전하면 본인 쫓겨나요. 쫓겨나는 사람은 나중에 행정소송 걸립니다. 소송 걸려갖고 150만 원, 100만 원 벌금 두들 맞고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냥 싸우지 마셔라. 싸움의 장은 별도로 이제 전투원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라. 그리고 본인의 업무는 뭐냐? 개수 철저하신 거하고 사진 잘 찍어서 사진 보내주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게 사진 참관의 핵심입니다. 사진 참관.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사실 이것만 외우시면 오늘 여기 교육에 오신 거에 95% 이상의 교육의 성과는 다 같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야, 벌써 8시가 돼가네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드세요. 그 다음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개수기하고 그 관내선 투표 개수지입니다. 그래서 개수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이를 나눠드릴 거, 책자를. 그럼 책자에 이제 그 발정자로 개수하셔야 되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이렇게 개수기, 아날로그 개수입니다. 아날로그가 좋아요. 이 디지털 좀 이렇게 오를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아날로그가 고장이 안 납니다. 이 가격 스타일 아날로그가. 이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제가 최저가격을 찾아보니까 1,150원이에요 하나당.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그 이 개수기하고 이 개수지 이걸 들어갖고 와서 사전투표 참여인을 개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 때도 이거 갖다 뭐 대량으로 사면은 뭐 가격이 더 내려갈지는 뭐 안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배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배송비가. 그다음 이제 그날 사진 찍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사전 투표소 투표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사전 투표 다 끝나잖아요. 6시에 다 끝나면은 그 사전 투표 관리관은 그날 투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일지를 써요. 일지를 쓰는데 일지가 이름이 사전 투표소 투표록입니다. 그 일지의 이름이. 그리고 투표록을 갖다 그 사람이 작성하면서 거기다 뭘 정리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날 몇 명의 투표인이 왔고 그리고 몇 장의 투표지가 발행이 됐고 이걸 갖다가 적습니다. 이게 제일 그다음 이상 사항이 있었다 없었다. 그냥 이걸 적어요. 그다음 거기다가 자신의 도장을 또 찍습니다. 자신의 도장을 찍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종이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갖고 이 종이도 그 자기 지역구에 간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선관위에서 그 투표소에서 보니까 몇 명이 사전 투표했더라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거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적힌 숫자하고 그다음 우리 대원 그날 개수했지 않습니까? 개수한 숫자하고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투표록을 갖다가 사진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찍는 거기 때문에 못 찍게 할 수가 없어요. 투표 시간 동안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건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사진 찍겠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쫓겨나요. 사진 찍겠다. 근데 이건 투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봉쇄 봉인도 하고 투표록을 작성하고 하는데 이건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본인이 센 숫자하고 계산 숫자하고 투표록에 적어진 숫자가 다르다.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 보고만 하세요. 그걸. 시비 걸다가 또 뭐 선거행정 방해는 뭐니 하고 또 끌려나가고 소송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다르다도 시비 걸지 마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래서 정보를 갖다 입수한다는 게 이겁니다. 일단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한 개수한 숫자가 있잖아요. 개수한 숫자가 있고 그다음 그날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첫날 끝나고 두 번째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록을 갖다가 작성하는데 이거 사진 찍은 게 있고 이 숫자가 있고 그다음 이 숫자 다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에서 전체 그 사전 투표소에 대한 통계를 다 발표합니다. 전체 사전 투표자가 몇 명 투표해갖고 사전 투표율이 몇 명이고 뭐 각 지역구마다 사전 투표율이 뭐 높다 낮다 뭐 몇 명 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세 가지 숫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숫자를 갖고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끝나면은 본부와 지도부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표가 분석할 때 어떻게 표현? 이게 앞에 있는 표는 뭐냐면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표예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온 표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동이 한 20개가 있어서 20개가 있었는데 뭐 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동 몇 개만 추린 거예요. 여기 숫자를 보세요. 그 첫 번째 동 이름이 나오고 첫 번째 칼럼에서는 두 번째 칼럼에서는 부방된 우리가 센 개수가 나와요. 우리가 몇 명 셌고 그다음 세 번째 칼럼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한 개수 그게 나옵니다. 그다음 뭐 네 번째 하는 득표 표 얼마 얻었다 그다음 득표를 얼마다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센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달라요. 우리가 뭐 한 10표 20표 차이 나면 그러려니 해. 근데 100표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많고 심지어는 2000표 가까이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할 때 문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투표소 정밀하면 그 바로 5m 앞에서 대놓고 우리가 회차 딱 달고 거기 대놓고 재했어요 개수를. 그러니까 정관이 다 알아요 우리 재고 있다는 걸.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숫자가 조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여기서 보세요. 화곡 3당의 대표적인 화곡 3당이 1900 몇십 표 차이를 만들게 해요. 150% 차이가 나면 150%. 두 명이 투표했는데 세 명이 투표했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화곡 3동이. 저기 대놓고 한다니까요. 대놓고 합니다 저렇게. 그 다음 염창동이 500명을 더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 동들이 이렇게 쭉쭉 100명에서 200명씩 더 애들이 펑튀기를 해요. 100명, 200명씩.
이번에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갖다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분석을 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개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 개표 참관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제한된 인원을 갖고 어디에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짜도 되는데 현실은 인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게 첫 번째 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 인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모든 인원이 100% 전철 갖춘 특급 전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면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요주에서 뭘 분석하고 감시해야 되는지가 다 순서를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맨 밑에 발산 1동 같은 경우 왜 또 빨간색이 칠해지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잰 거하고 저희 발표한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큰 차이가 안 났는데 그 발산 1동 같은 경우는 그 첫날 사전투표 끝났을 때 투표 관련이 딱 나오더니 우리 그 개수하는 우리 대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농담 비슷하게. 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혹시 현재까지 몇 명 세셨어요? 이렇게 투표 관리관이 묻더래요. 아 나 지금까지 생각 한 2,500 몇십 명 셌어요. 그러니까 그 투표 관리관이 이상하다. 우리 한 2,800 몇 명이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딱 같은 사람이 또 나오더니 아 선생님 제가 어제 실수했네.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2,500 몇십 명이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발상 1동을 갖다가 이거 조작 대상이다라고 저희도 유심히 봤어. 유심히 봤는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가 개수한 거하고 성명이 발표한 숫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디서 큰 차이가 났냐? 득표율에서 20개 투표소에 나온 득표율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민주당 국힘당의 지지율이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진 당이 바로 발상 1등입니다. 70.4%에 24.9% 벌어졌어.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의심하기를 투표 바꿔치기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투표지 갖다 증감시키고 했다기보다는 통째로 가진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어요. 증거는 없어요. 100% 증거는 없어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의 그 숫자가 나오면은 이 숫자가 다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나온 몇 번째 투표함이 무슨 요주의가 되고 뭐가 더 문제가 있고 뭐가 된 거 다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가 16개라 그러면은요. 사전 투표함이 32개가 들어오면 32개가 개표지 32개가 들어오는데 32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정하는 거예요. 어떤 투표함이 더 위험하고 어떤 투표함이 덜 위험하다. 이건 다 우선순위 정해갖고 저희들이 그 분석에서 우선순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투표함에서 어떤 현 조작을 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어떤 투표함 어떤 조작을 했을 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화곡 3동에서 나오는 투표함 두 개는 징표를 했을 거다라는 식의 예측을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발상 1동 같은 경우는 쟤들이 여기서 뭔가 짓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투표함 바꿔치기 했을 거야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요. 분석하고 이제 지도부하고 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개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개표소에서 어떤 작전을 할 것인가 작전 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전 플랜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사진들 봉쇄봉이나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다 투표함별로 다 정리해서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각 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있잖아요. 숫자 그것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물이 쭉 돼 있는데 준비 다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전을 갖고 플랜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 사진 자료가 다 정리된 것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 각 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도 우리 비교한 숫자가 다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관리 규칙에 보면은 지금 규칙에 보면은 개표 참관이 해야 될 일, 개표 참관 권한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투표함에 봉쇄 봉인 상태 갖다가 검사한다라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 개표 참관인한테. 이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어요. 개표소에 가보면은요. 지역선관위원장이 지금부터 그 투표함 검사하세요 라고 하고 1분 단에서 끝났습니다 하고 그냥 잘 들어가라고 그래요. 검사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은
검사한다고 한 사람이 아무런 자료도 없이 한 사람 정도 가서 검사하게 하고 와. 그러니까 하도 검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제일 작전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표소에 들어가서 그 위원장하고 전투위원하고 개표 조원들이 연합이 돼갖고 그 지역선관위원장한테 요청서를 줍니다. 그 공직선거법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우리들이 투표함의 봉쇄 봉인 상태 갖다 제대로 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 또 바람직하게는 이제 우리가 그 사전투표 보관 기간 또는 그 이전에 하나도 그 당의 그 지역 선거구 지역 선관위 있잖아요. 선관위 찾아가서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회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원들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그걸 오케이를 해야 돼.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안 주겠다 그러면은 항의해야 됩니다. 법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안 한다 그러면 그 항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 반드시 확보하고 그 다음 되도록 많은 사람이 검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들여보낼 수 있는 인원이 우리 후보자 명의로는 6명밖에 안 돼요. 6명. 이 6명 갖고 그 용산구만 해도 32개 투표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6명이 5분 동안 32개 완벽하게 한다는 게 잘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그래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대하는 우파 정당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한애국당도 있고 뭐 내일로 미래로도 있고 무슨 뭐 자유민주당도 여러 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 사람들하고 미리 만나서 우리가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그 개표소에서 이렇게 투표함을 갖다 검사하려고 하니까 당신 도와줘.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5분 정도 주어진 시간에 32개 검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검수하는데 검사는 뭘 검수하냐 이거예요. 뭘 검수하냐. 그럼 시간 주어졌어. 내가 검사해라고 검사하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몰려서 뭘 검사하냐라고 하면요. 두 가지 검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투표를 바꿔친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투표지를 갖다 증감한 투표지를 갖다 투입한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검수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검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표함 바꿔치기 갖다 어떻게 검사하냐면요. 저희들이 그 투표함에다가 그 봉쇄 봉인할 때 도장 찍는다고 해요. 도장. 네? 도장 찍은 사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투표함 바꿔치기 했다 치면 도장이 안 찍혀 있을 거예요. 당연히. 도장 모방을 못해요. 도장은. 도장이 안 찍혀 있는 사진 투표함 발견됐다. 그건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사전 투표함은 그 당일 투표함하고 달리 행랑으로 붙여져 있다는 건 아시죠? 사전 투표함은요, 이게 딱 들면은 밑에 부직포만 행랑이 붙어 있어요. 그 행랑에 따라 투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함은 밑에가 플라스틱인데 사전 투표함은 밑에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부직포예요, 부직포. 그거 갖다가 행랑이라 그래. 그 사전 투표 행랑. 사전 투표 행랑은 위에 커버는 플라스틱이야. 그 플라스틱하고 행랑 부직포를 갖다 본드를 딱 붙여놨어요. 본드를 딱 붙여갖고 갖다 딱 공장에서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얘들이 만약에 투표지를 갖다가 증감을 시켰다. 투표지를 더 증감시켰다 그러면 그걸 떼었다 붙였을 거예요. 떼어갖고 몇 개 빼고 몇 개 집어넣어갖고 다시 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아무리 그 정말 완벽한 기술자가 그 작업을 했을지라도 그 많은 투표함 중에서 몇 개는 자국이 날 거라는 겁니다. 몇 개는. 다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그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발견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권에서 최소한 50개, 60개 또는 80개, 90개의 그 중요한 선거를 갖다 찍어갖고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한 선거당 예를 들어 20개 그 사전투표에 나온다 치면 곱하기 80하면 거의 한 200개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그 중에서 최소한 10개 정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10개 정도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들이 이번에 분명히 부정조작 할 거거든. 옛날처럼 대결을 안 해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러면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을 봅시다.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거기 봉인지 있잖아요. 봉인지. 거기다 도장 찍어 놓으시라는 거 도장. 서명만 하지 말고 이번에 도장 찍자는 거 도장.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은 투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거는.
도장이 안 찍혀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겁니다. 플라스틱에 도장이 찍힙니다. 봉인지에다가 봉인지에 서명도 하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봉인지예요. 봉인지를 플라스틱에 붙였잖아요. 네, 그럼 봉인지하고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도장이 먹느냐는 얘기죠. 먹근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 도장을 갖다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굵은 유성 매직 있잖아요. 모나메상 그 매직캡인가 하는 그걸 갖다 칠해갖고 찍으시면은 찍힌다니까요. 실험을 해봤어. 그거가 제일 잘 찍히더라고요. 그거가. 근데 다른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인주도 안 되고 뭐 맞는 도장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도장을 찍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들어가는데 도장이 안 찍힌 투표함이 나왔다. 이거 투표함 바꿔치기 한 거예요.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선 검사하는데 플라스틱 뚜껑하고 부직포 접합 부분을 갖다 이게 보시라니까 한번 손을 만져보고. 그래서 거기가 좀 엉성하고 우툴투하다. 그러면 이건 투표지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거나 증감을 시키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이걸 갖다 보시라는 거예요. 두 군데를. 이거는 개표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참여이 하는 게 아니라 개표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서명만 가지고 만드니까 플라스틱을 찍어도 그때 잠실 그때는 통일을 찍고 그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게 유성 매직이잖아요. 유성 매직. 유성 매직을 갖다가 한번 그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한번 처리해 보세요. 유성 매직이 마르면은 그거 지워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스며들어가고 유성 매직은. 플라스틱에서 찍으면은 물론 그 봉인지에다 찍는 것보다는 덜 잘 찍히겠지만 그래도 찍혀요. 바로 문지를 그냥 조금 놔두면 말라버려요. 그냥 한 30초 정도 지나면 2, 30초 지나면. 그리고 봉인지에도 똑같은 현상을 찍어놓고 문지르지 않으면 돼요. 그럼 금방 말릅니다 이게. 그러면 저 투표함을 저 속에다 넣고 이 둘레를 붙이는 것은 붙여서 들어옵니까? 붙여서 들어오죠. 아 그러면 그때 봉인지 하고 할 때도 사진이 찍힐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참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 참가를 하건 당일 투표 참가를 하건 투표가 끝나면은 끝났습니다 하고 투표함을 갖다 봉인을 하는데 봉인을 어디다 하냐면은요. 물론 시건도 해요. 시건도 해요. 또 열쇠 시건인데 그냥 투표지 투입구 있죠. 투함물 갖다 딱 붙여 거기다 막아버리고요. 그다음 그 뚜껑하고 밑에 부분하고 접합 부분에다 거기다 봉인 이렇게 붙여요. 붙여갖고 거기도 봉인지를 붙여요. 보통 네 군데 붙이기도 하고 보통 두 군데 붙이기도 해요. 그럼 거기다 보고 참가인 보고 서명하세요. 그래요. 서명하세요. 네, 그다음 서명하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과거에 이제 관측됐던 건 어떤 현상이 관측됐냐면은 어떤 못된 투표 결과는요 붙이기 전에 종이 가져가고 서명 미리 하세요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분은 몇 개 더 서명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법이 어떻게 돼 있냐? 봉인한 다음에 봉인지를 붙이고 봉인지를 붙인 후에 서명해야 된다라고 순서가 나와 있어요 법에는. 순서를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야. 이거 당연히 붙이고 서명을 해야죠. 붙이고 서명 안 되지. 그래서 서명하실 때 여기는 이제 너무 작게 서명해놨잖아요. 이름을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글자를 저렇게 쓰지 마시고 크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저 크게 쓰시고 그다음에 봉인지에다 도장 찍으시는 거 도장. 근데 투표함 개표할 때 투표함을 모르겠잖아요. 혹시 못 보니까 사진을 찍고 모두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갈 때 우리가 작전을 짠다는 작전을 짠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 용산물 같은 예를 들어서 용산구 16개 투표함이 있어. 16개 투표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최소한 10개 정도가 의심이 가. 그 10개 정도 의심을 가면은 10개 갖다 우리가 6명이 들어간다 이제 6명이 누가 몇 번 투표 몇 번 무슨 정당 투표함을 갖다 누가 감당해 할래 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야. 6명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내가 검수해야 될 대상된 투표함에 대한 사진, 숫자, 정보 이걸 다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담당한 것만. 그리고 반대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그럼 그 조장한테 얘기하고 조장이 이상하다 치면은 조장이 이의 제기하고 지역환관위원장한테 가서 그 다음 그 이상 현상을 갖다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절차해서 이걸 현장에서 행동을 하는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열심히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개표 참가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개표 참가인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투표함 바꿔치기 했는지 아니 투표지 증감했는지가 딱 아는 겁니다. 그 지역 선관위원장은 그 사회분 집단의 그 하수인인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추천. 일단 그 전제는 아니라고 하고 전제로 해요. 아니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이 범죄 제일로 갈 때 범죄 가담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범죄의 그 비밀이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봐왔던 공무원들의 95, 하여튼 5% 이상은 다 간이 콩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는 연금의 한 10배 정도 돈 주겠다 하면은 뭐 범죄 가담할지언정 그 전에 택도 없어요. 간이 콩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 간이 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 선관위원장이 이걸 다 알면서 그 사람이 범죄의 도구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진 않습니다. 이번 선거 단일 투표 그 개표를 개항하잖아요. 다 투개표를 열잖아요. 그 개항 투표한 번 제가 들어갔는데 그 전자 개표기 거기에서 이제 그 1번, 2번, 3번 찍을 때 약간 불분명하게 가나요. 그것들을 처리를 분명히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검수했단 말이에요. 검수한 다음에 그 만약에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거나 투표함이 훼손 또는 변제된 흔적이 발견했다 진짜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떻게 되냐 할 때 이제부터 이제 전투조가 이제 시행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지휘위원장이 있어요. 그 6명이 들어가는데 6명에 한 명이 지휘위원장이 돼요. 그 전 대표조의 지휘위원장 한 사람이 있고 전투대원이 한 명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6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전투력이 짱짱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6명 중에 2명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바로 지역선관위원회에 가서 이건 투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해갖고 개항 그 당일 투표에 대한 개항 중지하고 증거 보전을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고 그러자마자 관람석에서 미리 배정되어 있던 그 연락 책임자는 이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갖다가 전국의 본부에 전파를 급하게 해야 돼요. 지휘 주도부하고 그다음 본부에 급하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갖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상황을 갖다 발견한 즉시 1, 2분이 안 돼 자직적 검열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파하고 난 다음에 본부에서는 그 당의 투표소에 본부 변호사가 더 급파하고 그다음 그 당의 투표소로 인근에 있는 부방대원과 그 우리 참가인들이 다 모여들어야 돼요. 몇백 명이 모여들어요. 와글와글 모여들어요. 그 투표소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경찰도 뭐 동원해갖고 어영부하면 금방 상황이 종결돼 버려요. 그냥 사람이 많으면은 종결되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시끄러워지고 언론 탈 수가 있고 유튜브가 탈 수가 있고 시간이 끌어지면 사람이 모여야 하면 이거 시간이 끌어집니다. 어디 6명이 어떻게 버틴데 6명 금방 제압돼요. 금방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 왕창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투표소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든 거기 때문에 30분 내로 왕창 많이 모여들 거예요. 그날 인근 투표소에 오는 거니까 옆 동네에 다 오는 거고 옆 동네에서 본부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 또 본부에서는 그 상이 벌어졌을 때 뭐 본부 변호사가 급한 것도 있지만 우호 언론사하고 그 다음 메이저 언론에다가 현재 무슨 투표에서 어떤 사람이 발생했다는 그 긴급 브리핑을 해야 돼요. 취재 브리핑을 해주고 그 다음 취재 요청을 해서 기자들이 오게 해야 돼요. 본부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갖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그냥 몇 사람이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지잡되고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상황 종료예요. 그냥.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영부하고 끝나고 개표 끝나고 숫자 다 발표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선거묘수도 뭐 한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현장에서 우리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만에 제압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알려지고 증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갖고 저희들이 그 부정선거 선거 세력에 대해서 뭔가 조치 취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장 중심적인 게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작전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사전 투표함 품을 있는데 사진. 네, 그래서 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투표함.
사전투표 그 밑에 여기 그 저쪽 그 오른쪽 사진 보면은 밑에 있는 건 사전투표 받침대예요. 플라스틱. 우리가 그 투표소에서 받침대에다 사전투표 행랑을 다 올려놓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사전투표 보관소에서는 그 밑에 건 보관 안 하고 위에 거만 보관해요. 위에 거만 행랑만 쭉 가져가고 그만 보관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져갈 때 받침대까지 같이 가져가요. 그 사전투표 보관소로 가져가갖고 그래서 받침대는 여기다 놔두고 행랑만 딱 넣어갖고 사전투표 보관소 안에 집어넣죠. 이게 쭈그러집니다. 이게 들어가면 쭈그러져요. 그렇게 보관하죠. 수도권에서는 공간이 적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지방 몇몇 군데에서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받침대까지 같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은 이제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수도권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작전이고, 그다음 이제 개함이 그럼 우리가 이제 발견 못했어요. 발견 못해서 이제 개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함하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테이블이 3개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제도가 좀 개선돼 갖고 테이블이 4개가 됩니다. 4개가 하나의 그 개함 그 라인이에요. 개함 라인이 테이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마련이 됩니다. 각 개표소마다. 뭐 개표소마다 달라요. 몇 줄이 마련될지는 개표소마다 달라요. 그러나 한 줄이 개함 그 테이블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투표함을 뚜껑 열어갖고 투표를 쏟아내는 테이블이 개함부라고 그래요. 개함부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그 옆 테이블이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전자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다음 테이블이 뭐냐면 수검표 테이블이 있어요. 수검표 테이블이 여기 새로 들어옵니다. 수검표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테이블이 개수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 개수 테이블 지나가면은 그다음 그 초벌 집계 테이블이 있어요. 초벌 집계 테이블은 조그마해요. 그 직원 둘이 앉아서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함 테이블에서 보면은 이제 투표지를 쏟아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우리 강서구 예를 들어봅시다. 강서구에서 화곡 삼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생각보다 그 성에 발표한 게 2,000표 가까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0표가 들어간 거야, 투입된 거야,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함을 갖다 유심히 봤어요. 그 투표함을 어떤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냐 유심히 봤는데 정말 완벽해요. 하나도 이상한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표가 안 나와. 색깔 다 일정이 똑같고, 두께 일정이 똑같고, 줄줄이 사탕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표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더욱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 제가 아까 그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지지자와 국당 지지자의 비율 제가 보여드려 있잖아요. 65대 30 정도 되잖아요, 보통. 어쨌든 75대 20대인 경우도 있지만 65대 3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 투표함에 투표를 한 사람들 3분의 2는 민주당 지지자야. 3분의 2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 투표 참관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 잘 안 적고 늘려 그래요. 안 적고. 특히 지역구 투표지는요 후보가 적어요. 특히 총선은 굉장히 적습니다. 총선은 보통 2명이고 대부분 2명이고 많아야 3명, 4명인데 이번엔 4명짜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3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투표지 작대는 거예요. 안 적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이번에 강서 보선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6명이었어요. 6명. 6명이라서 한 장에 딱 들어가요. 그래갖고 저는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그 투표함 쏟으면은 3분의 2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안 적은 투표지가 나올 것이다. 빳빳한 투표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전속으로. 근데 웬걸 써보니까 90%가 2번, 3번이 적힌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90%가. 그것도 이놈들이 너무 준비 잘했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 거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 개함 때문에 뭘 하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쏟아져 나온 거 갖다 다 펴갖고 이제 그 바구니에다 딱딱딱 제껴서 놓는데, 거기서 이제 당 구분 안 하고 후보자 구분 안 하고 그냥 제껴 놓아요. 거기서 뭐만 하냐면은 무효편이 아니냐만 이제 구분을 해요. 무효표가 될 만한다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그 테이블 조장하는데, 테이블 조장이 다른 바구니에다가 무효표가 될 만한 거 따로 뭐 하나. 그래서 그럼 별도 다른 과정을 거쳐서 무효다 아닌가 갖다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상적인 표처럼 보이는 건 바구니에 넣어갖고 바구니에 넣는 걸 갖다가 한 5개씩 모여지면 그걸 갖다 옆에 테이블로 옮겨갑니다. 옆에 테이블은 그걸 갖고 투표지 분류기에다 놓아갖고 1번 후보 찍은표, 2번 후보 찍은표, 3번 후보 찍은표 이렇게 분류를 해내. 100장씩 딱 묶고 나면서 100장 갖다가 고무줄 묶습니다. 묶어갖고 그 투표지 분류기에다 딱딱 쌓아놔요.
보다 한 3개 단위로 쌓더라고요. 3개 단위로. 그런데 생각해 가서 보니까 투표지 분리의 동작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요.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옛날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늦어요. 그리고 그다음 거기다 세 묶음 정도 쌓아놨는데 만약에 이거 갖다 한쪽은 95% 정도 셌고 한쪽은 105% 정도 셌다. 예를 들어서 그럼 세 묶음 쌓으면은 그 높이가 차이가 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짜 투표가 들어가고 가짜 투표의 종이 두께가 다르다. 그럼 이거 쌓아놨을 때 이세 묶음 쌓아 올렸을 때 높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셔야 되는데 높이가 다르다 치면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돼요. 높이가 다를 리 없다.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높이가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짜 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얘들이 묶음을 갖다가 잘못하면 그 높이가 달라요. 쌓아놓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묶어서 세 묶음 정도씩 쌓으시면 그걸 옆 테이블로 옮겨가요. 옆 테이블로 옮겨가면 그 옆 테이블에서 수검표 테이블인데 수검표 테이블에서는 그 사무 요원이 한 묶음씩 다 셉니다. 100장이 맞는지 세고 그 100장이 같은 후보자한테 기표가 된 건지 그것도 봅니다. 그래서 그 세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완벽하다 싶으면 그 다음 게이지 테이블로 넘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그거 수정을 하고 그래서 게이지 테이블을 가면 게이지 테이블은 100장씩 묶음이 넘어오면은 그 갖다 은행 가면 이제 집회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갖고 세요. 100장 맞는지 안 맞는지 세 갖고 거기서 이제 그 숫자 갖다 적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조그만 테이블로 옮겨가요. 그 초벌 집계하는 테이블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초벌 집계표에다가 무슨 후보 몇 표, 무슨 후보 몇 표 이거 적습니다. 그다. 그리고 그걸 적은 거 갖다가 그다음 그 지역 선관위원장 테이블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최종 결제 받고 하면 개표 록이 이제 작성되고 개표 록이 작성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다른 테이블에서 개표 상표를 갖다 작성하고 개표 상표가 투표 끝난 다음에 이제 저 앞에 벽에 다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표 상표 이게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보면은 과거에는 그 처음에 적어지는 그 개수기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초벌 그 집계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을 때 장난질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걸 목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숫자가 우리가 세도 숫자가 다른 숫자 적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숫자 끝까지 가서 개표 상표에 그 숫자가 잘못된 숫자 적혀 있었더라. 그래서 뭐 그것도 보시면은 혹시 잘못된 숫자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다음 이건 뭐냐면요. 지난 6일 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에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고양시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투표함에다가 그 투표소에서 그 당에 투표하면은 몇 표가 들어가 있어. 그 당에 투표하면 무슨 투표하면 경기도에서 투표하면 무슨 뭐 경기 교육감 투표하면 뭐 시장 투표하면 이게 표시가 돼 있고 거기 몇 표가 들어가 있어라는 그런 종이 적었는데 개표소에 와서 개표를 할 때 보니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여러 표 쏟아내서 제가 보니까 투표소에서 적은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 여기 보시다시피 숫자 차이가 뭐 500표, 800표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 6일 지방선거에도 이런 일이 고향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때 그 큰 사건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 그다음 이것은 이제 개표록 적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사실 요번에 그 강서구 보궐선거를 보니까요. 강서구 보궐선거를 보니까 얘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얘들이 이제 상투표 딱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 무슨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어라는 발표를 한다고 그 숫자하고 우리가 센 숫자 그다음 발표한 숫자하고 이날 그 개표 록에서 적은 숫자 이거 다 비교했어요. 다 비교하니까 전체 20개 사전투표소에서 딱 한 표 차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너무 완벽해서 탈이야. 너무 완벽해서 이번에는 딱 한 표 차이가 났어요. 완벽 숫자 다 맞떨어져. 우리가 그냥 그 투표 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숫자 그다음 개표소에서 발표한 숫자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얘들이 이제 개표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투표함을 갖다 완벽하게 조작이 완성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암대학 표를 세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도 얘들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폰트가 아주 적다.
그래서 개항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사전투표한 보관 기간 동안의 감시 활동인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제도가 좀 바뀌어갖고 그 모든 지역 선관위에서 민원인들이